4월 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74% 상승한 5,377.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0% 상승한 1,063.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7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광전자, HD현대엔솔, 한국첨단소재, CS, S에너지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통신장비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게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킹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와 마벨 테크놀로지가 협력하게 되면서 통신장비와 인공지능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통신장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받은 미국 광통신 기업인 루멘텀홀딩스와 코이어런트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루멘텀홀딩스와 코이어런트,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모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실리콘 포토닉스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기 대신에 빛을 사용하는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첨단소재는 언론을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200GBps급 신호 전송을 위한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실리콘 인터포저란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칩 간의 간격을 밀착시켜서 연결해주는 실리콘 부품을 의미합니다. 한국첨단소재는 해당 기술을 기존 기술과 결합하여 제품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한국첨단소재, CS, 광전자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시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통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원활한 에너지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방음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과 원전, 인공지능, 그리고 해상풍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HD현대엔솔, S에너지 순입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3주 안으로 이란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만큼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언급에 어젯밤 미국장은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오만과 공동 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5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8만 6,200원이며 하이닉스의 종가는 87만 6천원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장 주관사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을 선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하이닉스의 상장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파칩스는 오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GCT 세미컨덕터와 239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매출액 대비 29%에 해당합니다. 공급 지역은 미국이며 계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4번 방산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 침공에 협력하지 않았다며 나토를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줄일 경우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 국방 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이란과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강간 테마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철강과 알루미늄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강소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송유관이란 원유나 석유 제품을 먼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하는 특수 목적의 강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려면 대규모의 송유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거의 대왕고래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였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넥스틸은 어제 장마감 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용접부 저온 인성이 우수한 라인 파이프용 강간 및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공시에 어제 저녁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6번 액화 천연가스 조선 테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몇 주 안으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미국과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기관들의 액화 천연가스 투자가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투자는 늘어나고 빨라질 것이며 3, 4년 뒤에 막대한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들이 가동된다면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사이클은 중장기적으로 액화 천연가스선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조선 업종에게 나비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판세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한국의 하나팀과 독일의 TKMS팀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팀이 수주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액화 천연가스 및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총합 1조 원이 넘는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으니 체크해주세요. HD현대중공업은 아시아 소재의 선사와 6,11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PC선 8척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오세아니아 소재의 선사와 2,393억 원 규모의 LPG선 2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HD현대사모가 그리스 소재의 선주와 3,498억 원 규모의 LPG선 2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EMNI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EMNI는 최근 주식 병합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관련 기업인 뉴로랩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드바이오텍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 솔루션을 보유 중인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MH에탄올을 비롯한 에탄올 및 주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탄올 혼합 함량을 높인 가솔린 판매를 한시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안트로젠은 알로스템이 일본에서 정식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로스템은 안트로젠이 개발한 수포박리증 치료제인데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본에서 허가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시장이 반등한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삼천당 제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원케미칼은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원케미칼은 플라스틱 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하는 화학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국앙코르유전, 2위는 신성이엔지, 3위는 흥하해운, 4위는 남선알미늄, 5위는 SK증권,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대우건설, 8위는 인스코비, 9위는 GS글로벌, 10위는 광전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신성이엔지, GS글로벌, 광전자입니다. 신성이엔지는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이며 GS글로벌은 가스전 관련주입니다. 광전자는 통신장비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한광통신, 2위는 보원케미칼, 3위는 유니슨, 4위는 빛가전자, 5위는 SI리소스, 6위는 이램, 7위는 솔리드, 8위는 오리록, 9위는 S에너지, 10위는 에이전트 A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광통신, 보원케미칼, 유니슨, S에너지입니다. 대한광통신은 통신장비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방산 관련 기사에도 대한광통신이 언급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은 청광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무기를 생산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대한광통신 그리고 사면이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원케미칼은 화학소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니스는 풍력에너지 관련주이며 S에너지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이램은 관광기업으로 부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SK이터닉스, 4위는 LIG 넥스원, 5위는 하나솔루션, 6위는 SK오션플랜트, 7위는 신성이엔지, 8위는 삼성 SDI, 9위는 HD 현대엔솔, 10위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이터닉스, 하나솔루션, 신성이엔지, HD 현대엔솔입니다. 모두 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삼성전기는 반도체 기판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고성능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1조 원의 설비 투자를 집행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4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삼성전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5만 6천 원입니다. 한편 삼성 SDI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젯밤 테슬라가 5%의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2차전지 기업들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삼천당제약, 2위는 대한광통신, 3위는 보원케미칼, 4위는 솔리드, 5위는 알지노믹스,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흥구석유, 8위는 인벤테라, 9위는 우리기술, 10위는 에코프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광통신, 보원케미칼입니다. 대한광통신은 통신장비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보원케미칼은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알지노믹스는 1천억 원의 회계 손실이 언급된 기사가 나오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알지노믹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손실은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권의 평가에 따른 회계적 손실이며 현금 유출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해당 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현재는 재무구조가 개선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벤테라는 어제 상장한 제약기업으로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테슬라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